우리는 각자 저마다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들은 밤하늘의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우리를 밝게 빛내줍니다. 어두웠던 시간을 지나 우리는 저 하늘 너머 또 다른 세계를 희망합니다. 닿을 듯 닿지 않았던 그 너머의 세상, 그곳에선 어떤 별의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한기대 그리고 꿈, 함꿈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꿈 강연의 사회를 맡은 에너지 신소재 공학부의 2학번 이가은, 컴퓨터학부의 17학번 이보은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와,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저희가 더 화이팅 해야겠는걸요? 그러게요. 이런 무대에 서는 게 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보은 씨, 저희 인연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때는 학기 초였죠. 제가 길을 여기 학교에서 인문경영관 앞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큰 방송용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해서 이거 카메라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었는데 KCBS시잖아요. 그래서 아, KCBS셨구나 하고 그게 근데 가은 씨였죠. 네, 여기서 다시 뵐 줄은 진짜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놀랐어요. 근데 가은 씨는 사회자가 된 소감이 혹시 어떠세요? 제가 사실 교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항상 목소리만 노출이 되다 보니 여러 사람 앞에서도 한번 말해보고 싶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준비하면서도 너무 기대하고 기다렸던 순간이라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보은 씨는요? 아, 저도 떨리죠.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진행자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진행은 사실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와, 그럼 어떻게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시고 진행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내성적인 성격을 좀 극복하려고 한 게 원래 2년 전만 해도 제가 사실은 모태솔로였거든요. 네. 정말요? 네, 그래서 아무튼데. 그래서 사랑이 좀 싹트기로 유명한 영화관 알바 면접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같이 면접을 보는 지원자들 모두가 너무 자신감 있게 발표를 잘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기에 눌려서 그 면접을 망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길도 물어보고 또 뭐 매일 말 잘하는 사람들 찾아보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노력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꿈을 이룬다는 게 엄청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냥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달려가다 보면 결국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정말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한꿈의 강연자분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순간을 통해 우리 모두 꿈을 향해 더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해요. 좋아요. 그럼 가은 씨, 이제부터 한 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네, 한꿈은 우리 학교 학생 그리고 교직원분들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다른 교내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한꿈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며 여러분들도 본인의 특별했던 경험이나 기억을 떠올려보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경험이라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기대 구성원 모두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일들도 남들이 보기엔 특별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린 모두 소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은 씨, 한 꿈이 한기대 그리고 꿈의 약자잖아요. 혹시 이게 다른 의미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한번 학우분들께 한번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재밌겠는데요? 그럼 한꿈으로 이행시를 해주시는 분께는 BBQ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네, 딱 BBQ 쿠폰 2장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누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검정색 긴 머리 분.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이 가장 빨랐습니다. 네, 다시 운 띄워드릴게요. 한기대는 꿈. 꿈을 이룰 수 있다. 네, 한기대는 꿈을 이룰 수 괜찮은 것 있다.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나요, 네. 여러분? 저분께 쿠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네, 받아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분. 네, 제가 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전 둘까지밖에 안 했는데.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 네, 가은 씨가 한번.
저 뒤에 모자 쓰신 여성분, 네, 손 번쩍 들고 계시네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계속 들고 있어 주실래요? 그 모자 쓰신 분? 아, 남성분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운 띄워드릴게요. 한기대 사람들은 오, 다르다. 꿈!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기가 박수 한번 막힌데요? 주시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벤트가 있고 중간중간 호응 잘해주신 분께도 상품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보은 씨, 네. 그럼 이제 강연 순서를 소개해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화면에 보이다시피 우선 교양교육센터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어서 총장님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 총 3분의 강연이 있을 예정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받으실 리플렛과 좀 강연 내용이 다를 겁니다. 안타깝게도 강연자 중 2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어려우셔서 좀 변경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3분의 강연 후에 폐회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경품 추첨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어팟 맥스, 소니 헤드셋, 애플워치 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 전에 가은 씨 한번 좀 전에 이행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참여를 못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회 한번 더 드려보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걸고 퀴즈를 내볼게요. 아까처럼 하나, 둘, 셋을 세고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가 딱 한 분께만 베스킨라빈스 쿠폰 드릴 테니까 제가 퀴즈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한 꿈을 주관한 부서이며 우리 대학의 교양 교육 과정을 조직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이 부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가장 빨랐던 것 같아요. 교양교육센터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퀴즈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베스킨라빈스 쿠폰 2장.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에요. 네. 제가 한번 내볼게요. 교양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손을 들고 하나씩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총 네, 두 이것도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저 뒤에 회색 옷 입으신 안경 쓰신 분? 네. 그 지금 뒤돌아보신 분. 네. 또래 튜터링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노래 튜터링. 나 한 분만 더 축하드립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네네. 하나, 둘, 셋. 가은 씨가. 하나, 둘, 셋. 저 뒤에서 좀 빨랐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제 검정색 여성분. 네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잘 말해주셔서 잘 정말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정답을 맞추신 분들 모두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이와 같이 교양교육센터에서는 오늘의 한꿈 행사와 같은 강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MSC 랩, MSC 또래 튜터링, 그리고 글쓰기 말하기 상담과 같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한 꿈이 있도록 해주신 신현웅 교양교육센터장님의 개회사로 한 꿈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뜨거운 박수로 박수로 교양교육센터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양교육센터장 신현웅입니다. 네, 제 수업 들은 학생도 있겠고요. 교양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다양한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 걸리신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두 분이 못해서 되게 많이 아쉬워가지고요.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게 내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갖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또 전화를 돌렸었어요. 그 사이에요. 근데도 갑작스러운 준비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갖고 참 1인 면역은 아깝지만 제가 강연을 또 이따가 간단하게 좀 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앞에 이야기들이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늘 앞날인 저곳을 우리는
아마 상상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곳 한기대에서도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도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행시에서도 그러고요. 그래서 그 꿈이 각자를 하고 있지만 드러내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교양학부에서도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 취지에서 저희는 교양학부 선생님들과 많은 머리를 써가지고 이 행사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하다 보면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가르칠 거야 라는 우월감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월감으로 너를 가르친다라는 그 어떤 계몽이나 교훈의 시선들을 좀 빼달라고 강연자 분들에게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 직원, 교원이든 다 같이 우리를 평등하게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마련하고 싶었고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많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모여서 우리가 되듯이 사실 각자의 꿈이 모여 우리의 꿈이 되겠고 그 모인 꿈이 아마 한기대의 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나만의 생각이라는 것이 듣다 보니까 아 나만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랬구나라는 공유의 생각도 생길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들도 그렇겠지라고 우리의 생각인데 또 듣다 보면 나만 그럴 수도 있고 너만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거를 배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유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함과 공통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제 1회인데요. 그런 꿈의 첫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저희가 한 꿈 사회자를 준비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정말 이 개회사를 들으니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정말 센터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행사 정말 순조로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든든한 아버지시죠. 우리 이성기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기대 가족 여러분, 정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총장 이성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양교육센터에서 한기대 그리고 꿈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신현웅 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 사회를 보시는 분들 또 발표하시는 분들 등등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의 나름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2020년 3월 22일 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금년에 4월 18일 날 완전히 해제가 되면서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학자인 오베르가 문화 충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전혀 다른 문화에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한 6개월까지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 받고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 심한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적응을 서서히 시작을 해서 1년이 지나고 한 2년이 되면 완전히 적응이 돼서 정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이른바 비대면 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일상으로 또 다른 문화로 정착이 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제 전면 해제를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야말로 옛날로 돌아왔을 뿐인데 전혀 다른 문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 간의 거리가 멀고 소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리감을 빨리 좁히고 원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양교육센터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 통해서 보고 계시는 한기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깝고 또 어떤 거리감을 없애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행사 자체가 뭐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학생만의 행사도 아니고 또 교수님만의 행사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만의 행사도 아니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거리를 좁혀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간 그런 행사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것 같고 오늘 사회 보는 이 친구들도 우리 한기대 학생들, 우리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처음에 우리 남자 사회자 딱 시작할 때, 어이? 웬 아나운서? 그랬더니 또 뭐 우리 여학생은 더 목소리가 좋아? 자, 그래서, 역시 한기대생들의 탁월한 재능들을 여기서 확인도 했고, 정말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능들을 발휘해주고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모두가 다 그야말로 가깝게 서로 다가서는 그런 날이 참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꿈, 사실 나도 손 들고 싶었는데 손을 못 들었는데 운 한번 띄워줄래요? 그럼 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꿈을 크게 꿉시다. 다시 아니 꿈 해야지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한 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기대에 다니게 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나요? 많이 있으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들어볼 강연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내가 한기대를 만나서입니다. 과연 이분은 한기대를 만나고 삶이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진짜 너무 궁금해서 이제 못 참겠네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조한강 학생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연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내가 한기대를 만나서 부분의 강연을 맡은 전자공학과 3학년 조한강입니다. 네, 오로지 학점 관리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해야지, 공기업에 취직해야지 라는 생각만으로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즐기게 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학생이고 그저 지금까지 한기대에서 느꼈던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 그저 학점 관리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기업에 취직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몇몇 학과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죠.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어느새 하나 둘씩 군대로 떠났습니다. 저는 아직 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고민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는 않아서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곳 모두 아시죠? 네, 바로 학생식당인데요. 휴학을 결정한 이후에 부모님의 따가운 눈초리가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저는 이 학교 식당 근로장학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내내 매일 점심마다 이곳에서 설거지를 했지요. 제가 천안에 살아서 이제 점심까지는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이제 오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학생식당 근로장학생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곳에서 저희 전작과 선배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선배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생활, 전공 과목, 진로, 그리고 군대와 같은 것들 말이죠. 저는 선배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전자공학 이수체계도는 저에게는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전공 과목들이 대체 무엇인지, 이 과목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선배님들은 이 과목을 통해서 어디로 취직하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선배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정보를 얻으면서 나 1학년 때 진짜 생각 없이 학교 생활한 것 같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졸업 요건 다 알고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 휴학생일 때 저는 이거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특히 그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8학기 만에 이 졸업 요건들을 갖추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졸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더군요. 그때는 그저 열심히만 하면 좋은 미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학교 생활을 그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선배님과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즐기자. 이왕 이렇게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할 운명이라면 학교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졸업하리라.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이제 샅샅이 살펴서 뭔가 즐길 게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아니, 교환학생을 하는데 교환학생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아니, 책을 읽는데 돈을 받고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건 못 참지.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거 다 누리고 졸업하리라. 네, 전역을 하고 오랜만에 돌아온 학교는 1학년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학교로 돌아올 수도 없었죠. 비대면이라서 학교에서 저를 반겨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화면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 학습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처음에 이 EL만이 저를 반겨줘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이 비대면 환경을 먼저 경험했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비대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태해지는 제가 느껴지더군요. 이렇게는 살 수 없지 라는 생각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휴학의 기억을 떠올려서 학교 도서관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학습의 장점은 제 몸 상태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속도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죠. 오전에 바짝 집중해서 그날에 있는 수업을 듣고 나면 오후에는 시간이 남는 즐거움, 행운이 종종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HRD 개론 수업을 통해서 이 HNC 마일리지, HNC 교과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HNC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HNC는 이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들으면 마일리지를 얻고 일정 마일리지가 쌓였을 때 이 아래 보이는 2학점 교양 선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알고 난 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학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거 일석이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때부터 또다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샅샅이 뒤지면서 이렇게 HNC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퀴즈에서 정답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이 글쓰기 말하기 상담을 통해서도 HNC 마일리지 상담을 HNC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후에 HNC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 K-팩토리 설명의 공지를 발견하고 이 스마트 팩토리 또 스마트 러닝 팩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생겨서 설명회에 신청하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K-팩토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 러닝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도 몇 개 없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K-팩토리가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요? 설명회를 듣고 난 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이 기계, 전기전자, 통신과 같은 다양한 전공의 융합체가 아닐까? 또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이런 기술을 조금씩이라도 알고 있으면 종합적인 이 4차 산업혁명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진 않을까? 그리고 또 예전에 들었던 저희 전작과 선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인 흥미로 기계공학, 정력학 수업을 신청해서 수강했다는 나도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저도 정력학을 신청해서 수강했고 그렇게 학기가 끝나고 겨울에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 있는 다른 4대 역학 친구들에게도 관심이 생겨서
기계공학 부전공까지 신청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한기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알려주었던 저희 학과 선배님처럼 세계, 유럽에도 따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교환학생을 마치고 난 후에 제가 정말 많이 달라졌음을,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도 보이고 헝가리가 가까운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방금 있던 사진을 확대해 봤는데요. 이건 제가 밤을 새고 이 학교를 배경으로 일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어떻게 잘 나왔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환학생을 통해서 다양한 삶들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 도시들은 제가 이제 갔던 도시들 중에 일부인데요. 헝가리의 쇼프론이라는 도시, 그리고 네덜란드의 흐로닝원이라는 도시, 또 노르웨이의 텐스베르그라는 도시.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도시들입니다. 이전에 봤던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많은 외국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들의 도시를 학기가 끝나고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헝가리에 있는 쇼프론이라는 도시에 벤조라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벤조라는 친구는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영어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됐죠. 네, 이 쇼프론에서 저는 벤조 그리고 벤조 가족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이 도시 교회 곳곳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분들은 저에게 살아있는 여행을 해준 거죠.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기 전까지 그저 생각했던 여행은 그저 벤조와 구도심을 돌고 밥을 먹고 이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 이렇게 벤조 가족은 저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금 이제 쇼프론 교회의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국경 사진인데요. 지금 보이는 장막은 이제 냉전 시기에 실제로 있었던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장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이때 이제 1989년 8월에 지금 여기 통행할 수 있죠. 지금 편하게 이곳이 독일 난민들에게 처음으로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구권의 몰락이 가속화돼서 불과 3개월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벤조 가족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저는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를 생생하게 배우면서 정말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벤조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고 여행을 하는데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덜란드에서는 밀란을 만났습니다. 잠시 여기 사진 보실까요? 제가 이제 부다페스트에 있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밀란 그리고 요니라는 친구와 이제 종종 스포츠 펍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축구를 봤습니다. 지금 이때 사진은 이제 손흥민 선수 또 유명한 라이벌 토트넘의 유명한 라이벌이죠. 아스널의 북러 더비를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이때 3명 중에 저만 토트넘 팬이었어요. 네, 밀란은 저에게 이 네덜란드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3시간이 넘는 거리를 기꺼이 와주었습니다. 밀란이 사는 도시는 여기 위에 있는 파란색 원이고요. 저에게 로테르담 많이 들어보셨죠? 로테르담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와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 밀란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로테르담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저는 여행 계획을 바꿔서 이 밀란이 사는 곳에서 이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 흐로닝허에 방문했습니다. 이런 친구를 반나절만 보고 떠나기엔 너무 아쉬웠기 때문이죠. 저도 밀란이 했던 것처럼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여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텐스베르그에서는 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온 가족이 저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환대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집 중에 하나, 욘의 집에서 총 4박 5일을 머물렀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머물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유럽, 특히 노르웨이 문가가 진짜 비싸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500ml 정도 콜라가 4,500원 그 정도란 믿으시겠나요? 그렇게 비싸거든요. 네, 용 가족의 따뜻한 배려와 권유 덕분에 저는 마음은 따뜻하게, 그러고 지갑은 든든하게 이 노르웨이 남부의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가, 다양한 도시를 여행했는데요. 교환학생을 마치고 난 뒤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이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때 사람들이 주었던 따뜻한 환대와 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주는 따뜻함은 진실되게 제 마음속 깊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늘 이곳,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만 생각하고 달릴 준비를 하던 제가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마음을 살짝 달리해서 더 큰 세계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 가능성에 대해서 더 발견했던 것 같아요. 영어는 그저 졸업 여건 그리고 서류 통과를 위해서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타인과 영어로 소통을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역학이 정말 싫어서 전기전자공학을 선택했던 제가 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역학을 공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이 모든 것은 한기대를 우연히 만나고 한기대에서의 여러 사람, 프로그램을 우연히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대화와 경험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기대에서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가능성을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와, 한강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대학생활 너무 알차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본받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진짜 무엇보다 그 조한강 학생의 그 자신감 넘치는 발표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Q&A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타벅스 쿠폰 3개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질문해주신 3분께는 쿠폰을 드릴 테니 많이 손 들어주세요. 네,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마이크 한 번만 전달 드려볼까요? 저도 교환학생 생각이 있었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 영어를 잘 못해도 가면은 괜찮을까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가 일정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공부를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수업을 듣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람과 소통하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완벽한 문법이 아니어도 의미만 통하면 어느 정도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데 수업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뭐 준비를 어느 정도 해 가야 좀 더 잘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저기 맨 뒤에 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학도 하시고 그 해외도 갔다 오셨는데 그럼 졸업이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휴학을 고민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1년 정도 늦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실제로 휴학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휴학 기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또 생각했던 게 그래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순간에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약간 그런 생각? 좀 늦어지더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기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한 뒤에는 많이 좀 마음이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처음보단.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 건데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 앞에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저희도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진 선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은 조언을 받지만 꼭 그렇게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선배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했다곤 하지만 거기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 혹은 용기를 갖게 된 계기가 또 있을지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강력한 동기라. 지금 생각하기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도 지금 좀 늦어졌더라도 즐기자, 최선을 다하자. 약간 이 마음가짐을 사실 언제부터 가져게 됐는지 정확히는 잘 대답을 못 드리겠지만 이 마음가짐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상품을 준비한 건 모두 끝났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많은 저 계시네요. 끝에 계신 분 한번. 네, 저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휴학도 하고 교환학생도 가시면서 남들이랑은 조금 많이 다르게 가셨는데 그 와중에 지치거나 번아웃 같은 게 오시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오셨으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실 번아웃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교환학생이 아까도 보셨듯이 좀 많이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학교 생활보다는 더 편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1년을 휴학해서 사실 저번 학기에 교환학생을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학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번아웃이 이제 올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교환학생 때 이제 못했던 걸 이제 다 메꾸려면 이제 올 것 같아서 이제 그래도 열심히 최대한 즐겨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이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보고 이제 조한강 학생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되게 안경 쓰신 분. 갈 수 있는 국가가 북미 쪽도 있고 유럽 쪽도 있는데 헝가리 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예전부터 독일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이제 학교 리스트가 쭉 있죠. 이제 교환학생 갈 수 있는 그 중에서 일단 고민을 시작했는데, 사실 유럽에서도 병천 같은 곳에서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는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사실 그 정도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고, 그래도 한 10개국 내외를 좀 학기 중에 편하게 여행하려면 특히 수도, 공항이 가까운 데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한강 학생 강연 모두 마치고 이제 조한강 학생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질 강연 주제는요. 나만 늦어진 것 같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과연 이분들은 어떤 일을 겪으셨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셨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주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는 오늘 나만 늦어진 것 같을 때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산업경영학부 21학번 이주은입니다. 먼저 강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강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 생활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많은 수업과 해도 끝나지 않는 과제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슬슬 기말고사도 다가오니 좀 걱정도 되네요. 오늘이 11월 23일이니까 기말고사가 2주 정도 남았네요. 혹시 지금 기말고사 공부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슷한 속도로 지낸다고 생각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나만 늦어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불안감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상대평가 대상입니다.
학업 성적, 영어, 대외 활동, 수상 이력, 자격증, 심지어 나이까지. 우리는 이 평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인생이 노력만 한다고 모든 걸 이룰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나만 늦어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으로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불안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할 때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공 공부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20살에 사회교육학과 신입생이었는데 지금 26살에, 지금 27살에 산업경영학부 학생이 되었습니다. 20살에 선택한 제 사회교육학이라는 전공은 제가 별 생각 없이 진학을 했기 때문에 전공에도 관심이 별로 없고 흥미도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떠나 혼자 지내다 보니 제가 수업을 가지 않아도 혼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네, 당연히 성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성적만 바닥을 쳤으면 조금 괜찮았을 텐데 제 자존감도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위 동기들은 교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저를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불안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술 마실 수도 있고 친한 친구나 부모님에게 고민을 토로할 수도 있고 기분 전환을 할 겸 여행을 가는 등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20살 때 제 모습을 회상해 보면 불안할 때 항상 잠을 자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을 잊고 싶어서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점점 저는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고 그에 따라 대인관계, 자기관리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상황이 반복되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방 문을 열었는데 제 방 안이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광경을 보고 저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도망치다시피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전역을 하니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시 복학하기는 정말 싫었거든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첫째, 다시 수능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러 떠난다. 둘째, 자퇴를 하고 그대로 취직한다. 네, 보시다시피 저는 26살에 한기대에 입학했습니다. 이게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통 재수, 삼수를 해서 대학을 다시 가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늦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25살에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저는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 불안한 현실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20대 초반 이 불안한 감정을 회피해서 얻은 결론은 쓰레기장 같이
더럽고 어두운 방에서 잠만 자고 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불안과 부딪히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늦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방 안에 숨어 지내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박수 한 번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를 쓰레기통 같은 방 안에서 꺼내준 불안 관리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불안을 관리하는 제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뒤처지고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인정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저처럼 그 나쁜 상황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 빼고 다 재밌지 않나요? 안 그러신가요? 저는 평소에 유튜브를 즐겨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 평소에 관심 없던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전 제가 왜 말벌 잡는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밤이 옵니다. 그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늦었어. 그래, 자야지. 내일부터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아직 시간 있어. 이런 다짐을 하며 잠에 듭니다.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는 말벌을 봤으니 오늘은 공부를 합니다. 가장 먼저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계획표만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또 내일이 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오늘부터 안 하면 시험 망할 것 같은데? 이 순간이 바로 자기 객관화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포착했다면 첫 단계는 성공입니다. 근데 이 자기 객관화의 순간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실행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좀 찾아오면 내일의 나에게 일을 좀 미루지 않나요? 어제의 나를 계속 원망하면서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소한 것부터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으로 옮기면 시간이 걸리고 속도가 느리더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말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불안으로부터 이겨내는 힘 기르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기르기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객관화와 실행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복해서 경험해 보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저는 한기대에 다시 입학하고 또 불안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동기들은 저보다 어리고 제 또래 친구들은 직장인입니다. 옛날에 저였으면 다시 방 안에 숨어 잠을 자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불안을 인정하고 맞서기 위해 그 잠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도망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불안에 맞서면서도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힘들고 바쁘고 지금도 여전히 불안이란 건 계속 찾아오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 파생되는 불안이라는 감정도 우리가 평생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이라는 감정을 극복하기보다는 관리하며 함께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한 불안을 관리하는 3단계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도 좀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불안에 좀 익숙해지고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 주은 학생 불안감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심에 정말 대단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주우님이 말씀하신 그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 아까 말씀하신 불안 극복법 3단계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주우님 강연에 대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스타벅스 기프티콘 3장, 선착순 3명만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죄송하지만 이제 쿠폰은 없고요. 네, 질문은 계속 가능하시다는 점 인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중앙에 계신 네네 손 계속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시 학교를 입학한다고 했을 때 한기대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성적과 저렴한 등록금의 콜라보가 아니었을까. 네. 네, 센스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저기 뒤에 분, 네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네. 여러 과들 중에서도 특히 산업경영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해서. 제가 회계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회계나 경제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문과가 산업경영학부밖에 없어서 산업경영학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는 질문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아볼 텐데요. 네, 딱 선착순 1명.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쪽에 네네 안경 쓰신 가르마, 5대5 가르마. 아까 불안을 이겨내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실행을 옮기시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행에 옮기고 이게 계속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면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서 계속 불안감이 이렇게 증폭이 될 텐데 혹시 이런 경우는 없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을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한 3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를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이제 그 불안한 그거를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실행에 옮기면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또 이루어지면 이제 나 아직도 이 부분이 모자라다, 다른 애들을 위해 모자라다 하면서
계속 불안감이 더 익숙해지기 전에 이제 불안감이 더 생기지 않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안할 때마다 제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걸 채우려고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지금 눈 마주쳐는 것도 원래 못했었는데 계속 그걸 연습하려고 발표를 팀플 할 때마다 발표를 하면 할 때마다 못해가지고 스스로 막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제가 이렇게 앞에 올라온 거 보면 그 불안은 결국 잠시뿐이고 다시 실행에 옮기면 자기 객관화하기 전에 그 불안을 계속 어차피 같이 가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놓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품은 여기까지고 혹시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제가 그 불안을 이기는 세 가지 단계에서 자기 객관화, 실행, 불안을 해소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실행의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에서 과제도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관리는 저는 계획 다이어리를 되게 자주 씁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쓸 때 처음에 막 뭐 하고 싶어서 다이어리 계속 막 써놔도 사실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만 진짜 몇 가지 적어놓고 그 밑에는 계획표를 작성한다기보다는 오늘 내가 한 것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을 적어놓고 그 다음 계획표에는 어떻게 써야지 하면서 약간 스스로 성찰하면서 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그 방법이 좋더라고요. 네, 좋은 답변 되게 감사합니다. 자,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강연 너무 잘 들었는데 이게 늦어질 것 같은데라는 걸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제 남이 바라볼 때 만약에 늦어진 거 이제 발표자분은 수능을 되게 늦은 나이에 다시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내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부모님도 이제 발표자분과 이제 같이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반대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부모님은 그냥 교사라는 직업이 일단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임용고시 봐라. 무슨 또 다시 공부를 하러 가냐 네 나이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가지고 꺾이셨는데 이제 비용이 문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을 해서 수능 공부를 할 때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좀 상세하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혹시 뭔가 하고 싶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까지 경제적인 비용을 상쇄하고 싶으면 자기가 일을 하면서까지 하는 게 그래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이준 학생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이제 무대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기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한 꿈 강연을 만들어주신 교양교육센터장님도 정말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센터장님은 대학 시절에 공학을 전공하시다가 진로를 과감하게 바꿔 문학을 전공하게 되셨다고 해요. 늦음, 나다움의 과정이라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 신현웅 교양교육센터장님을 한번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웅입니다. 그 두 가지 마음에 좀 걸리는데요. 제가 지난주 우리 학교 테드에서 강연을 또 해서 저 인물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식상해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회사를 하고요. 또 폐회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서 지금 세 번째 해갖고 계속 여기서 계속 있는다는 게 부담이 많이 됐지만 그 아까 사정을 말씀하신 두 분을 생각해서 그래갖고 많은 학생들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귀중한 시간을 내야 한 거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과 그 결단에 어제 아침에 PPT 넘겼어요. 한다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온 게 처음에 늦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늦음에 대한 주제래 가지고요. 늦다 그리고 빠르다, 가난하다, 부유하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상대적으로 사회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늦다. 한번 시속 60km 차를 생각해 보죠. 차를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에서는 늦어요. 저 차 왜 이렇게 늦어요? 근데 도심에 들어가면 그 차는 너무 빨라요. 사실 우리는 각자 늦다라는 걸 어떤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기 아까 앞에 강연자, 이중 강연자 얘기했지만 26살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26살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복학했을 때 나이가 아니고요. 그때쯤에 평균적으로 그 대졸자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가 26살이었어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문기사를. 근데 그때 제가 군대에서 복학했을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6살이지만 이제 제 일생이라고 할 수 있는 짧은 부분을 왜 이 늦다라는 주제를 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 짧은 인생입니다. 20살 봄에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21살 가을에, 그러니까 2학년 2학기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 학교로 따지면 아마 애신화에서 에너지 전공일 거예요. 제가 들어간 학교에서는 응용화학부라고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가 붙어 있는 그 학과를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좀 버틸만 하더라고요. 미적분학도 배우고 뭐 일반 물리, 일반 화학 배우는데 좀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리가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됐는데 딱 듣는 게 유체역학, 플로이드를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들을만 해요. 그리고 피지컬 케미스트리, 물리화학을 듣는데 서모 연력학하고 양자역학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오거닉 케미스트리, 유기화학을 듣는데 이거는 잠만 오더라고요. 진짜 듣기 싫고 얘가 왜 화학을 선택했지? 불행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그랬어요. 근데 또 저와 같이 들어온 동기들은 오히려 오거닉이 훨씬 재밌다고도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다른 거죠. 다른 거였고요. 그리고 크레이지 공업수학을 듣는데 진짜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그러니까 일반 미적분학을 듣는데 미적분학은 그래도 답 틀려도 과정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부분 점수를. 근데 공수를 듣는데 답 틀리면 과정 이런 것 없이 다 거의 빵점 처리되고 학점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과정이나 이해 없이 계산만 두들기고 계산기를 두드는 게 공대일까? 이런 제 환상들이 다 깨진 거예요. 공대를 들어와서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고 이런 환상들이 깨지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30만 원이든 얼마든. 그래서 공부를 했죠. 하다가 도저히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날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거기서 이제 한 학기가 늦어진 거죠. 그래서 고민 한 학기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평소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민을 했을 때 그 국문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건 평생 공부였어요. 평생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근데 무엇을 공부할까 문제였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 꿈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걸로는 평생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학점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을 텐데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늘 곁에 문학이 있었고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문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4학기죠. 22살 봄이에요. 봄에 복학을 하면서 국문과 전공을 쭉 깔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깔아서 듣고 1년을 듣고 23살 봄에 국문과로 전과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다니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군대에 복학한 게 26살인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후회를 좀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국문과가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말이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와서 계속 국문학이나 문학이나 인문학만 생각한 사람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려니까 글도 제가 너무 못 쓰고요. 뭐 되는 게 없더라고요. 뭐 책을 읽어도 안 되고 뭐가 진짜. 그래서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근데 너무 그 하고 싶지만 늦은 거죠. 하지만 버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더 행복하지 다시 다른 데는 못 가겠다 하고서 그냥 더 미쳐버린 거죠. 27살 가을에요.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고전문학으로. 고전문학 대학원을 들어가가지고요. 전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현대문학은 그나마 지금 있는 글이니까 읽을만 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요. 그것도 고전문학의 고전시가인 무슨 관동별고, 청산별고 이런 전공을 하겠다고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더 환상이 깨진 게 대학원 1학년 때 첫 학기 때 수업을 듣는데 다들 저희는 수업이 그거였어요. 대학원 수업이 작품을 읽고 예를 들어 청산별고 뭐 이런 것처럼 작품을 읽고 글을 한 10페이지 A4를 써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8페이지나 아까 그 두 번째 강연자 얘기처럼 글을 써갖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딴짓만 하고 싶은 거예요. 잠만 자고 인터넷 서핑이나 이런 딴짓만 하고 술만 먹고 그럼 하루 전날 밤새서 글을 써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학점도 대학원 학점을 그렇게 못 받았어요. 그리고 첫 학기에는 발표를 했는데 게시판에 그 수업의 교수가 이거는 다시 하게 뭐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선배한테 전화해갖고 울었어요. 울면서 형 내가 계속 해야 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 야 나와 술 먹자. 사실은 힘들면 술 먹고 힘들면 술 먹고 그러니까 되게 동료들이 울타리 된 건 많은 힘이었어요. 그거를 이겨나가는. 그러면서 그거를 이겨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 대학원 선배들한테 들어봤을 거예요. 2년에서 2년 반. 많아야 3년 졸업하는데요. 요 27살부터 31살까지의 3년 6개월이 제 석사 과정이에요. 논문 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쓰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어떤 그 힘들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계속 내가 한번 그냥 일명 우리 고스톱 칠 때 있잖아요. 못 먹어도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가보자 믿었는데 한번 버텨보자. 왜? 일단은 다른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전 딱 그거 하나 믿고 갔는데 진짜 힘든 게 석사를 쓰는데 마지막 그 프로포절 한 50장, 60장 A4를 내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써야지 해갖고 5일 동안 10시간을 자고 썼어요. 어떻게든 냈죠. 내고 졸업을 했어요. 그게 되더라고 인간이.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해 보니까 야 미친 척도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박사를 들어간 거예요. 31살 봄에. 근데 계속 이때요.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이미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대부분이 거의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나마 31살 봄에는 이미 저 7년 6개월과 3년 6개월을 겪어서 그런지 조금 늦어진다라는 게 조금 마음은 안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냥 내 길이고 삶인가 보다. 그리고 들어가서 재밌고 더 버티려고. 왜냐하면 저에겐 잃어버린 10년이 있는 거죠. 예, 이과를 갔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해서 뭐 수학 경시 나가고 과학 경시 나가고 이런 이과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문과적인 어떤 생각을 안 해서 잃어버린 10년이 있는 거예요. 그 10년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이제 27살부터 31살 때는 뭣도 모르고 좀 술도 먹고 공부하는데 석사 논문 쓰고 나니까 공부를 하는 법을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3년 걸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에겐 7년이라는 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한 게 박사과정 2년 동안에는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갔어요. 아, 나는 어차피 내가 머리도 나쁘고 뭐도 안 되고 왜냐면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안 되니까 시간으로 엉덩이로 버텨야 된다. 그래갖고 버티고 학교에 한 350일씩 나갔어요. 학교에 거의 매일 나가서 공부하고. 왜냐면 선배가 그랬거든요. 놀아도 학교에서 놀고 무조건 뭐 해라. 자도 학교에서 자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해서 이제 버티고 하는데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를 10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한 8년 정도 됐을 때 100장짜리 논문을 냈어요. 지도교수하고 얘기하는데 많이 부족해. 한 학기 또 밀리고 또 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또 밀리고. 그럼 이제 그날 내려고 밤새 갖고 냈는데 울고 또 배우자는 기대했으니까 부부싸움 하고
애들은 둘이 있으니까 컸거든요. 그러면 또 후배한테 밀리는 거예요. 더 기분이 나쁜 건 제가 박사 들어왔을 때 후배들이 졸업하고 있는 걸 보면 속이 계속 상하더라고요. 이게 막막하고 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온 길이고 좋아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만큼은 할 수 있지 못해도 내가 스스로 커나가고 있다는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그 감정들이 좀 느껴지면서 버텼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한 큰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뭐 하는 순간 아직도 졸업 못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데 자살위험금까지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자살위험금은 아닌데 이렇게 체크하고 나니까 상담을 받으래요. 가봤죠. 가봤더니 자살위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전혀 문제가 안 되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우울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2살 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제 어떤 계속 늦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늦어진다는 느낌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어떤 경험들이 저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야기했지만요. 이 20살부터 42살까지에서 그 늦어진다는 느낌, 제가 얘기했잖아요. 늦어진다는 건 누군가 빠른 게 있고요. 누군가 보통이 있고요. 사실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더라고요. 제 과정에서는요. 처음에 자리였던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집중해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제가 뭐 창사글도 가르치고 이러긴 하는데요. 늦어도 좋은데 잘 쓰는 건 좋은 거라는 건 늘 생각을 해요. 사실 과제물 넣는 건 한두 번은 전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쓰는 건 잘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잘하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과제들을 잘해야지 하면 못 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해를 받아요. 아 얘는 되게 불성실하게 못 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다 보면 자기 검열이 심해지기도 하지만 이 늦어진다라고 할 때 늦는 게 아니라 아마 내면에 내 것을 잘하는 것. 자, 이 늦어진다는 느낌들을 받을 때 비슷한 해결 방법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첫 번째 강연자인 조한강 학생이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이거를 할 때 아 늦어진다가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아니라 요 하고 싶은 걸 계속 몰입하고 했던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전 아까 들었어요. 아 비슷한 경험인가 보다. 근데 계속 밖에다가 이 표준 편차 곡선에서 내가 어디쯤인지 계속 찍어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흔들려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왜? 몇 년 전까지도 저도 계속 흔들렸거든요. 그럼 그 흔들렸을 때 어떻게 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을 생각했어요. 왜? 좋아서 왔고 좋아서 선택했고 좋아서 갔다면 못해도 내가 좋은 것만큼은 성장하겠지라는 믿음 속에서 좋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거 못하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잘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처음보다 잘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였더라고요. 결국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요즘도 그래요. 힘들 때마다 그래 처음에 이렇게 기뻤지, 처음에 이렇게 설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늦는다는 거에 대한 감각들을 좀 무디게 하는 게 어떤 저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좀 그림이 좀 제 거를 이제 손봐서 그러는데 이 물이 떨어지려면 구멍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물이 점프해가지고 이거 아마 유체역학적으로도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어느 순간 저는 그래요. 늦었다는 생각, 나아가지 못한다는 생각 이게 어떤 구멍에 우리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은 채워야 흘러가요. 즉 늦는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채워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직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직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이 구멍이 채워야 될 노력이 필요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체험의 문제들이 어느 날 떠오르고요. 그런데 이 체험은요. 그러니까 늦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늦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은 빠를 필요가 없이 더 채워야 된 내공의 깊이의 문제겠죠. 그 생각이 들고 그럼 내가 아직 더 붙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걸 빨리 하고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어쨌든 내가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나아가지 못하고 늦는다는 생각은 내가 얼마나 그걸 하고 싶은 간절함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네가 못하고 잘하는 능력의 판단이 아니라
얼마나 네가 간절한가, 그만큼 할 수 있는가의 시험의 어떤 구덩이에 물을 채우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절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래서 그 채우는 과정과 이 하는 과정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결국 늦다 빠르다가 남과 비교감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집 청소를 하다가 제 27살 복학했을 때 대학원 들어가는 그 나이에 있는 저거를 봤어요. 그 수첩을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원래 스캔해서 가져올까 했는데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가난했다. 이 가난이 싫어서, 웃죠? 이게 진짜예요. 제 삶이에요. 그 가난이 싫어서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고 성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랬다라는 글들이 써 있었어요. 제 수첩에.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와 비교하고, 즉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저를 계속 맞춰나간 게 나 보니까 늦는다는 감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좀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늦는다는 거는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인데요. 100km로 계속 차가 달리다 보면 옆 차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속도가 얼마나 그 속도 늦는지 몰라요. 근데 늦어지면 이 차가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천천한지 우리는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내 속도가 몇인지도 인지되고 내 방향이 어딘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즉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늦는다는 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건 나다움을 찾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휴식이자 여유이자 관조이자 거리두는 어떤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늦은 어떤 경험들을 봤을 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늦었다는 것에 대해 물을 채우는 과정에 대해 비유하신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고 또 너무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진로를 과감하게 바꿔서 이렇게 교수님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습에 정말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현웅 교수님의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2분만 베스킨라빈스 쿠폰 드리니까요. 선착순 2분은 네, 쿠폰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여기 오른쪽에 계신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계속 공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빠진 약간 그런 고전 문학 쪽으로의 어떤 매력을 느끼셔서 그쪽으로 계속 가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공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보면은 책 읽고 뭐 하는 지식을 제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갖고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고전 문학이 빠졌냐는 때 문학은 중학교 때요. 그 도서관에 가면 주말마다 고전을 읽고 책을 읽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복감들이 어쨌든 책으로 이끌었고, 근데 그게 왜 고전 문학이냐고 하면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목표를 세웠어요. 1년에 1학년 때는 100권을 읽고 2학년 때는 200권을 읽고 3학년 때 300권을 읽어보자 스스로. 그래갖고 근데 다시 읽고 쉬운 책까지 해보자 해갖고 300권까지 해본 거예요 매년. 근데 그때 읽는데 현대소설들이 처음엔 재밌어요. 저희 거의 많이 현대소설 좋아하거든요. 근데 현대소설 읽는데 다 거기서 거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전문학을 읽기 시작하는데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뭐도 공부해야 되게 폭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힘이 고전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그 약주를 드시면 시조창, 청산 이러면서 시조창도 불러주시고 이런 기억들이 어떤 몸에 남아있는 그 한자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저 맨 앞에 회색 옷 입으신 분. 그 늦어진다는 게 결국에는 상대랑 비교를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교하는 대상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통이 친구들일 것 같은데 그 친구들 만약에 제가 늦어지는 입장이라면 그 친구들보다 제가 늦어졌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던가 아니면 그 친구들과 인간관계들이 조금씩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으셨는지?
당연히 있었죠. 그 질문한 것처럼.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조금 그 비슷한 속도에 비슷한 또래를 하다 보면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뭐 늦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친해지면서 공동체가 옮겨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집착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 가면 제가 계속 왜소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돈 얘기를 하고 뭐 가정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소모적이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도 힘들고 돌아오면 씁쓸해요. 그 당시에 담배 필 때인데 돌아오면 꼭 나오면 담배를 피워요. 줄담배 피고. 지금 끊었지만. 근데 내가 자리한 곳에 새로운 정착감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형 그만둬야 돼. 울 것 같아. 이러니까 투덜투덜 할 수 있는 그 울타리들이 될 수 있는 또 힘이 되는 새로운 곳에서 하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갖고 여동생하고 자취했는데 여동생이 미친 거 아니야? 지랄하지 마 이러고 진짜. 왜냐면 스트레스가 이만큼 하니까 밖에 못 풀고 안에 풀기도 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많이 심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쿠폰은 이제 더 이상 드릴 수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몇 개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앞에 분. 그 강연 감사드리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늦어진다라는 게 나다움을 찾는 것이고 또 내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물을 채우고 늦어지고 있을 때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더 나은 길은 없는가라는 고민이 없으셨는지 또 있으셨으면 어떤 것을 방향성으로 잡고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겨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공부를 해야 됐고 이게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이게 나은 길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계속 또 고민하면서 저는 아마 이렇게 또 갔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본 사람은 옮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재미가 있는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보니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뭐 병천이나 어디 공부한다고 2-3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2-3시간 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재미와 처음의 설렘이 이 방향이라고 저는 그거를 제 마음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의심이 있고 불안하고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순간은 어쩌면 옮겨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꾸로. 그래서 의심은 그게 없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대신 이렇게 해서 교수가 될 수 있을까? 이 불안들은 있었죠. 하지만 이 하는 행위 자체는 행복하고 좋았으니까 버틴 것 같아요. 좋아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혹시 질문 저기 맨 뒤에 분 계시네요. 후드티. 네, 교수님처럼 이제 원하는 걸 바꿔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다가 이제 교수님처럼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진짜 원하는 걸 찾아서 했는데 이제 결국엔 안 되는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지 좀 잘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대답하고 이렇게 테드 지난주에 하면서도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서 저도 불안해했고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길이 어떨지도 모르지만 좋아서 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얘기들이 미화되고 그래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걱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다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학위가 됐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서 그 다른 길들을 그러니까 다른 결과물이 나온 거죠. 사실 아무리 내가 해도 어떤 우연히 세상이라는 거 우연히 지배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그 분들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믿고 와서 여기로 왔다라는 하나의 그래도 좋은 결과물이 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거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 마음에 또 다른 경험과 되게 소중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섣불리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고민해서 했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신현웅 교수님의 Q&A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저 30초만 한마디 해도 돼요. 30초. 네네. 왜냐면 아까 이주훈 학생 발표했을 때 부모님의 선택이나 이럴 때 부모님의 눈총은 어떡하냐. 결국은 이겼다 이랬잖아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하려고 대답해주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그 얘기 들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거를 자식 입장에서 사용하면 돼요. 끝까지 버티고 이기면
부모가 이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 생각했어요. 아, 부모님은 결국은 자식을 못 이길 테니까 내가 버티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저는 그 말을 하나 해주고 싶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를 자식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 말고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할 때 강하게 기준을 세우면 어떨까. 저는 그 대답을 하나 질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강연을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한 꿈 강연을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오늘 누구나 생각해 보았을 만한 주제에 대해서 직접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들어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은 것 같아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벌써 한 꿈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 너무 아쉬운데요. 그렇지만 다음에도 만날 수 있길 기원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양교육센터장님의 폐회사로 오늘 한 꿈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일단 오늘 많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친구들이나 여러 얘기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부분들 아마 어떤 이야기보다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솔직히 나누는 것들 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가 이렇게 되고 얼마나 반응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그런 기획은 있어요. 내년에 뭐 1년에 1학기, 2학기 대신 이제 3명 정도로 좀 줄이고 예를 들어 복학생 발언대, 졸업생 발언대 이런 좀 우리 이야기들을 하고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를 들어 뭐 지금 그 조한강 그 강연자 같은 경우에는 나 이렇게 해갖고 저기 외국도 갔다고 되게 이제 멋스러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뭔가 잘한 것만 얘기해야 되나? 근데 꼭 그러질 않아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학교 왔는데 진짜 시골스럽고 마음에 안 들어. 이 얘기도 사실은 우리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 또 행사가 있을 텐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 졸업하는 친구도 있겠고 군대 가는 친구도 있고 휴학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또 어떤 친구들이 기회가 오면요. 한기대의 꿈 자체가 한기대가 이렇게 방향이 변하기를 바랄 수 있으니까 한기대가 싫은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뭐는 얘기할 수도 있고 용기 내보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어떤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내년에도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폐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 내후년 또 그 이후에도 쭉 이 행사가 이어지길 바라며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꿈은 교양교육센터의 주관하에 이번에 처음 개최되었는데요. 첫 사회를 맡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참여하고 싶네요. 보우 씨도 그렇죠? 아, 당연하죠. 저는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평생 기억에 남을 것도 같고요. 이 순간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또 이런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된다면 다음에는 사회자가 아닌 강연자로도 한번 서볼 생각인데요. 네, 괜찮겠죠? 네,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가은 씨가 정말 이 강연에서 마지막으로 하고픈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리워하고 소망했기에 여기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 별들이다. 그러니 너와 나는 기적의 별들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 오프닝 때 모두의 꿈들을 밝게 빛나는 별에 비유했었는데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들이고 그런 우리의 꿈들도 반짝이며 하늘을 수놓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KCBS 아나운서답네요. 가은 씨 말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들 뜻깊은 시간 되었다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셨을 경품 추첨이 있을 예정입니다. 처음에 나눠드린 리플릿에 부여된 번호로 추첨을 할 예정이니 번호 미리 잘 확인해 주세요. 네, 그 전에 지금 벽면에 붙어 있는 QR코드들 있습니다. 그 QR코드들을 통해서 설문조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설문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원분들은 그 교육 시간 받으시려면 꼭 참여하셔야 되니까 네, 설문조사 필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품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